자, 3교시 시작합니다. 벌써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마스터하고 이번 시간에는 군사행정법을 공부합니다. 군사행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헌법상 군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헌법 제5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라고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국군 통수권과 국군 조직 및 편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이라 하면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말하는데, 군정권은 국군을 편성, 조직, 병력을 취득, 유지, 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하고, 군령권은 군을 지휘, 명령,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군사제도와 관련이 있는 헌법조항으로 군인의 배상 청구권 제한 규정, 상위 전몰 군인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방의 의무 관련 규정, 그 밖에 등등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조와 39조를 한번 살펴보죠.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마땅히 지어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다고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죠. 군 공무원이라 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합니다. 군사제도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체제의 하위체제로서의 구조 기능면에서 수단과 목적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존속과 발전을 위해 작용합니다. 군사행정은 국가가 국방 목적을 위해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명령 강제하고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입니다. 군사행정의 주체는 국가만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국방을 위해 병력을 취득,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단에는 권력작용이 있고 또 관리작용이 있습니다. 즉 공용부담이나 통치권을 작동하는 권력작용이 있고, 개인경제, 사경제에 따른 계약 등을 하고 또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관리작용이 있죠. 권력작용은 개인에게 명령, 강제, 부담을 과하는 작용이고요. 군사 조직 내부에서 작용 또는 사경제적 작용을
비권력 작용이죠. 이러한 작용도 하는 것이지요. 협의 군사행정을 국방 목적을 위해 병력을 취득,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군령권을 포함해서 광의 군사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군령은 국방을 위해 병력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또 군사행정기관의 모든 작용을 형식적 의미의 군사행정이라고도 합니다. 국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력이 동원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민주, 군정주의, 평화주의, 병정통합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 군정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헌법 전문과 1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 행정도 다른 행정장과 같이 민주주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택하고 있으며 의회와 사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둘째, 평화주의입니다. 반민주적 군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배격합니다. 평화주의라고 해서 무저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 방위를 위한 군사조치, 집단 안전보장 조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헌법 전문과 5조 1항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적 통합주의가 세 번째죠. 군사행정과 군령의 통합 여부에 따라 병정 통합주의와 병정 분리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정 통합주의란 군사행정과 군령권을 통합하여 행정부에 소속시킴으로써 군령도 군사행정과 같이 행정작용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총력전이 중시되고 민주주의가 강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병정 통합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이를 택하고 있지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을 정점으로 하여 국방부 장관이 군사행정과 군령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국방장관 이하에서는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나누어 행사합니다. 한편 병정 분리주의는 군령을 국가 원수 직속 별도 기관에 관장시킴으로써 군령을 국가 행정 범위 밖에 두는 주의입니다. 군령 작용의 특수성, 즉 신속 과단성, 기밀 유지 요구 등에 따른 것이죠. 군국주의 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앞에서 살폈다시피 정치적 중립성은 중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운동에 참가하거나 군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고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 기무사가 경계를 넘어
문제가 되곤 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에 기무사가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행정법이란 군사행정을 규율하는 법규 전체를 말합니다. 이에는 행정조직에 관련된 법, 행정작용에 관련된 법, 행정구제에 관련된 법들이 있겠죠. 군사행정 조직 관련 법규에는 군사행정기관조직법, 군공무원법 등이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관한 법에는 병력의 취득 유지와 통수에 관한 법이 있고, 행정구제에 관한 법규에는 이 법 부당한 군사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보상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포함됩니다. 일반 행정법과 다른 군사행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자유재량성, 획일평등성, 강행성, 기술성, 명령성 등이 있습니다. 자유재량성입니다. 국방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행정 분야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자유재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획일평등성입니다. 사법이 사적자치원칙에 의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함에 비해 행정법은 평등획일하게 규율합니다. 특히 군사행정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 정도가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강행성입니다. 개개인 의사보다 군사행정 목적 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엄격한 강행성이 요구됩니다. 그 강행성은 자력 집행, 군 징계, 군 형법에 의한 제재 등 강력한 강제 방법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네 번째는 기술성입니다. 법을 윤리성과 기술성으로 구분해 볼 때 행정법은 기술성이 강합니다. 특히 군사행정법은 국방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술적,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섯 번째 특성은 명령성입니다. 사법이 법률상 능력 형성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법은 명령 규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규정 위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군사행정법은 일반 행정법보다 명령성이 더 강합니다. 국방 목적과 무기를 취급하는 군사작용상 특질이죠. 엄격한 조직체계 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통치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죠.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해서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이것을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설사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법규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의 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군사행정 전문 분야에서는 법적 안전성, 명확성 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이 강력히 군사행정 분야에서는 법적 안정성,
명확성 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이 강력히 요구되므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을 이시한 수많은 법령들의 집합체인 것이죠. 군사 행정법 관계. 군사 행정법 관계란 군사 행정사항의 법률 관계 중 공법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법 관계를 제외한 것이죠. 공법 관계 또는 공법 관계 또한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로 나눕니다. 군사 행정법 관계는 일반 행정법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공정력입니다. 행정 주체 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는 일단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절차적 관점에서 예선적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확정력이죠.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라는 확정력이 생깁니다. 불가쟁력이란 쟁송 절차상 신급제도 관련 불복기간이 만료했거나 쟁송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행정행위로 손해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직권으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변력이란 준사법적인 절차를 거친 행정행위, 주익적 행정행위 등은 성질상 또는 법규정에 의해 행정청도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불복기간 내 행정 쟁송 절차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제력입니다. 행정주체 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행정법상의 강제 집행을 하거나 제재를 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권리의무의 특수성입니다. 군사행정상의 권리의무는 권리가 동시 의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이전 폐기가 제한되고 특별한 보호와 강제가 가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